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일찍 봄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완연한 봄 날씨가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22일부터 기온이 올라 23일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69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은 낮 기온이 48도에 머물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일부터 기온이 점점 상승해 23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69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이는 1985년 70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포근한 날씨는 금요일 64도, 토요일 62도 등으로 약간 떨어지겠지만 대체로 포근한 초봄의 날씨가 예측됐습니다. 지난 19일도 북부 뉴저지 버겐필드는 최고 기온 화씨 66도를 나타내며 1997년도에 수립한 기록인 65도를 경신한 바 있으며 호손도 화씨 6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봄의 평균 시작일은 3월 22일쯤이며 평균 화씨 70도를 첫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평균 화씨 80도대로 더워지는 시작일은 4월 20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월 초부터 뉴욕 일원에서는 봄을 알리는 뉴욕 식물원 양란쇼, 롱우드 가든, 메이시와 필라델피아 플라워쇼 등 꽃 축제들이 이어지고 워싱턴 벚꽃 축제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이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권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21일 민주당의 바바랄리 의원과 공화당의 월터 존스 의원 등 12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권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 사용 승인 결의안이 의회 승인 없이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군사적 공격을 무기한 허용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밝히고,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이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 사용권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군사 공격을 허용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해석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IS 격퇴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식 선전포고를 할 것과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전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이번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트럼프가 이를 이슬람에 대한 이데올로기 전쟁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3년 동안 IS 격퇴전 강화를 진행해 왔으며 아프간 사령관이 16년 차에 접어든 탈레반 격퇴를 위한 전력 수천 명의 증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 부채 상환 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이 뉴욕주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학자금 부채만큼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고 고용주도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일 데일리 뉴스는 주 상원 독립민주 컨퍼런스가 주정부 세금 혜택과 재융자 프로그램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학자금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에 활용되는 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운영 방식은 급여에서 학자금 부채 상환에 쓸 돈을 따로 떼어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도 매칭한 금액만큼 주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융자 프로그램은 학자금 부채가 최소 $10,000 이상 남은 채무자에게 제공되게 하고 1인당 최대 $70,000까지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1억 3,550만 달러 정도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학자금 부채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적 성장과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독립민주 컨퍼런스의 생각입니다. 이외 독립민주 컨퍼런스는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 대상을 중산층과 서류 미비자로 확대하는 계획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화당과 협의 중입니다. 뉴욕 뉴저지 공항에서 택시 이용객들에게 $4에 달하는 공항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최근 공항을 이용하는 옐로우캡과 우버, 리프트 등 모든 택시에 공항 이용료 $4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 이용료는 자동으로 택시 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승객들의 몫이 됩니다.
이미 LA와 시카고의 공항들에서는 택시에 각각 4달러와 5달러의 공항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등의 영업이 성행하면서 공항 내 픽업과 드롭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뉴욕시 택시업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공항 이용료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항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승객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택시 직원협회 관계자는 공항 이용 승객들이 옐로캡 기사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인데 4달러의 공항 이용료가 붙을 경우 요금의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택시 이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의렴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잇따른 테러 위협으로 미 전역에 공항 검문 검색이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FK 공항 보안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승객 11명이 보안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전국 공항들의 보안 검색이 날로 강화되면서도 최근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특히 미 전역의 공항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20일 오전 6시쯤 JFK 공항 제5터미널에서 승객 11명이 보안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보안 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 3명은 금속 탐지기에 걸렸지만 2차 검색을 받지 않았다고 NBC 뉴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안전국은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나도록 비공개로 해당 승객을 수색하면서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8시쯤 출동한 항만청 경찰이 터미널 감시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금속 탐지기에 걸린 3명은 이미 캘리포니아행 항공편에 탑승한 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항만청 경찰은 또 다른 승객 8명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항 테러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경제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의 소득 불균형이 중국보다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중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국립경제연구소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중국에서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득의 13%를 벌었고 미국에서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에 비해 두 나라 모두 2배가량 확대됐지만 미국의 경우가 더 심각했습니다. 다만 중국 부호들의 자산 중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고 자료의 한계와 세금 회피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정치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입니다. 소득 하위 50%를 비교했을 때 중국은 1978년 27%에서 2015년 15%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 20%에서 2015년 12%로 나타나 중국과 3%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장시간 침체 속에 회복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득 불균형은 단순히 가계 금융이나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 계층의 빈곤화와 부의 과잉을 낳게 되며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도 한국 내 거소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가 주민등록과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재외국민도 한국 내 거소 신고를 하고 주택에 입주하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임차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캐나다 영주권자 A씨가 한국 내 거소 신고를 마치고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살던 중 건물 인도 청구를 당하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법원에서 패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A씨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에 가름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취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이 정보를 교환했던 사이트가 공개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메일 150만 통이 공개됐는데 시험 성적뿐 아니라 은행 계좌, 소셜 번호 등이 유출돼 왔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20일 웹사이트 하버드 컴퓨터 소사이어티를 통해 그동안 수년 동안 이메일 150만 통이 공개됐던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컴퓨터 소사이어티는 컴퓨터나 IT 분야에 관심 있는 하버드대 학생이나 교수 등이 자신의 이메일을 등록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컴퓨터 소사이어티 사이트 관리자조차도 최근까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오고 간 이메일의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돼 있는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회원이 이메일 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해 놓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크림슨은 이를 통해 그동안 시험 성적뿐 아니라 은행 계좌 정보, 소셜 번호, 심지어는 성소수자 그룹 회원의 명단까지도 유출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컴퓨터 소사이어티는 이메일을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 대학 행정부에 즉시 보고하고 이메일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호텔에서 사제 폭탄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가 LA 국제공항 인근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37살의 용의자 아담 하얏이 LA 국제공항 인근 라시에나가 블러버드에 위치한 헐리데이 인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는 폭탄은 없었으며 칼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앞서 하얏이 머물던 덴버 다운타운의 쉐라턴 호텔 방에서 파이프 폭탄을 발견하고 하얏의 행방을 쫓아왔습니다. 용의자는 전 여자친구를 따라 LA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파키스탄계 미국 시민으로 이라크에 파병돼 복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파이프 폭탄이 테러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브라 독 성분을 이용한 진통제가 개발됐습니다. 뉴트라팔마사는 최근 코브라 독 성분 진통제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통제는 통증 완화 임상실험에서 몰핀보다 4배의 진통 효과를 나타냈으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애완견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통제는 요통과 어깨 통증, 경련 등 신경통 치료를 위한 경구 스프레이형과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위한 젤형이 있으며 나일록신닷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히말라야 짐꾼들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산을 거침없이 오르내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히말라야 설산으로 향하는 산길. 거의 빈몸이지만 기진맥진한 등산객들이 겨우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함께 산을 오르는 현지인 짐꾼들은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짐꾼으로 10년 넘게 일해온 틸라 씨는 하루에 보통 7, 8시간,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걷는다고 합니다. 20에서 50kg에 달하는 짐을 지면서도 보통 별다른 장비는 없습니다. 가방과 보따리 여러 개를 끈으로 둘둘 묶은 뒤 끈 일부로 머리띠를 만들어 짐을 짊어지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커다란 바구니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머리띠 하나로 짊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0kg 정도 되는 짐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몇 걸음도 떼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히말라야 짐꾼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Go on up and around this way and this way is the 25 times.
벨기에의 한 대학에서 히말라야 짐꾼과 건장한 서양인을 대상으로 자기 몸무게의 90% 정도 되는 짐을 지고 히말라야 산을 오르게 하는 비교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히말라야 짐꾼이 속도는 60% 빠르고 체력 소모는 2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높은 고도에 적응된 심폐기능 덕분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Mostly they must need the very strong, because if they going to the high altitude, there is some problem of the altitude sickness. 히말라야 짐꾼은 2, 3만 명. 이들 대부분은 평소 농사를 짓다가 등산 성수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 짐꾼으로 나섭니다. 힘이 가장 세다지만 일의 특성상 목 디스크와 관절염, 고산병 등으로 고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이번 달 1일부터 5일 미 전역 성인 1,035명에게 조사한 결과 북한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11%, 조사 대상 21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북한이 비호감이라는 응답 비율은 86%로 이란과 함께 공동 1위였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 미국인들의 북한 호감도는 지금보다 다소 높았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묶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으로 낙마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오늘 허버트 맥마스터가 전격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험적 인선을 피하고 공화당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와 가깝고 군 안팎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맥마스터 중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맥마스터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는 인물이어서 트럼프의 대북한 강경 기조도 읽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킹카운티 스피리어 법원의 짐 로저스 판사는 29살 아론 이바라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론 이바라는 지난 2014년 시애틀 퍼시픽 대학 캠퍼스에서 이 학교 재학생인 한인 19살 폴 이 군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이바라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지난 18일 실시된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무려 4억 300만 달러까지 치솟은 파워볼은 22일 밤 추첨에서 1등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파워볼 당첨 금액은 2016년 1월에 15억 8,640만 달러였습니다.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불의 1이며 당첨자는 연방소득세 39.6%를 내야 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도 포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고 한때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날씨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